퇴직 후에 창업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전국 소상공인의 1년 생존율은 64.1%, 5년 생존율은 20.4%. 네, 창업하면은 10곳 중에 3곳은 1년 안에 문을 닫고 5년 후까지 생존하는 곳은 불과 2곳뿐이라는 겁니다. 실패 없는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장욱희의 반전 인생. 오늘은 퇴직 후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노사정위원회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자 취업 컨설팅 전문가 장욱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가게 문을 열면 10곳 중에 서너 곳이 1년 안에 문을 닫고 말이죠. 네. 5년 후에 남아있는 가게 2곳 정도다. 좀 놀라운 통계 아닙니까? 네. 이미 시장이 좀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412만 개. 412만 개.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종사하시는 수는 714만 명. 714. 네. 그래서 이미 이제 OECD 기준으로 봐도 한 6위 정도 높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과다 경쟁, 생존율이 낮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말이죠. 근데 최근에 가게를 문을 닫으려고 해도 닫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많다던데 그 폐업할 돈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렌탈 했던 것도 이제 중도에 다 해지하려면 위약금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인테리어 같은 거 공사한 것도 다 완성복귀를 해야 되고요. 그 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서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그 원리금 이제 상환 압박이 좀 심해지는데 소상공인을 유지할 때는 좀 저리로 혜택을 받다가 소상공인을 딱 벗어나는 순간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뭐 저녁에 뭐 다른 뭐 아르바이트를 뛰고 이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좀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네, 폐업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태는 스스로 좀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아이고, 그 자영업자로 생존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퇴직 후에 내가 창업을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을 왜 하냐 이렇게 여쭤보면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네.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네. 평생에. 남의 네. 밑에서 봉급 받는 거 네. 지긋지긋해. 네, 사장님 소리 한번 네. 멋지게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 이제 조사를 해요. 제가 네. 창업하시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재취업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거의 비중이 거의 8대 2가 8이 이제 창업을 하시겠다.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볼래. 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컨설팅을 이제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생존율이 높지 않다, 위험 요소가 많다, 준비하셨냐 이런 체크 포인트를 짚어 나가면서 이게 역전이 됩니다. 네. 이게 뭐 창업이 쉬운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8이 재취업, 2가 창업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창업 희망자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또 이제 재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는 생계형 창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생계형 창업. 네. 네. 자, 오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장욱희 박사와 함께 퇴직 후 창업과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방송 시간에 들어온 청취자 질문 먼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6328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49살 직장인입니다. 2, 3년 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할지 창업을 할지 고민입니다. 재취업을 할 경우에 소방 전기 쪽이 어떨까 싶은데 자격증을 따긴 좀 어려워도 따두면 취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곳은 대학의 신중년 특화 과정에서 교육을 받아서 관련 업체 취업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고요. 사실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 하나 차리는 건데요. 카페가 너무 많아서 좀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창업보다는 취업이 안정적이겠죠? 네, 이미 본인이 답을 알고 계시네요. 6328님께서 1차적으로는 재취업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창업보다는 네, 재취업. 하지만 아까 이제 상황이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네. 뭐 본인이 또 카페에 또 굉장히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또 해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본인이 카페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창업 적성이 잘 맞는지, 네. 내가 고객 마인드나 고객을 응대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준비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고 내가 이미 지금 밖에 나가보면 이미 알려진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할 건지 아니면 내 그냥 고유의 이름을 걸고 하실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대안은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네. 좀 짬을 내셔가지고 카페에 관련돼서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창업하려면 준비가 많아야 되겠죠. 네네. 자, 이 시간에는 취업이나 재취업 관련 질문이나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창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관련 궁금증이나 상담 있으시면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방송 중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재취업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 받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장욱희 박사가 직접 컨설팅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상담 원합니다. 이렇게 써서 지금부터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창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차례인데요. 박사님은 그 퇴직 후에 창업하려는 사람들 일단 말리고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성공 확률이 낮다. 네. 그게 우선적인 이유겠죠? 일단 좀 급하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중장년분들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뭘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리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또 뭐 가계약을 하고 오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현장에서 좀 점검하고 체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말려도 이제 창업을 한다. 네. 그랬으면은 창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박사님께서 만난 사례부터 좀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엔지니어 출신의 5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요.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직을 결정했는데 막상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재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돈으로 이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남들이 고깃집으로 성공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곧바로 상가를 알아보고 고깃집을 열었는데요. 가게만 열면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1년도 채 못 돼서 못 버티고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퇴직금은 수중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재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네. 50대 초반 남성이 퇴직 후에 고깃집을 냈다. 1년도 안 된 문을 닫았다. 이분도 너무 급하게 가게를 낸 거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배우자분하고 같이 하셨어요. 사실은. 네. 혼자 못 하시니까 또 직원을 고용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부부가 같이 하셨는데 그 전에 단 한 번도 요식업에 대해서 준비해 보신 경험이 엔지니어라면서요. 네, 원래도. 한 시간도 없으세요. 네. 관련된 공부도 안 하셨고 훈련도 안 하시고 준비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변에 고깃집 하는 분들 보니까 잘 되거든요. 가서 고기 먹어보니까 네. 막 고객들 막 뭐 문정성 씨 이러고 하니까 나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진행하신 거예요. 퇴직금 한 방에 날렸고요. 외식 창업의 경우에 특히 요식업 관련해서는 정말 생직률이 10%도 안 되거든요. 네. 그만큼 준비를 좀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 주인공은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이죠. 모든 계산을 이제 아전인수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옛날에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제가 아는 기자가 이제 자기 그 방송사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 근처에다 식당을 냈어요. 그러고 해서 뭐 자기 원래 다니던 회사 근처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 직원이 1,000명이 넘으니까 이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나오면 네. 이건 뭐 그냥 되는 장사야. 근데 이제 아는 직원들이 처음에 오픈할 때 한 번씩 가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도 1년 반쯤 버텼나 망했어요. 그렇죠. 자기 혼자 그렇게 막 아전인수로 계산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네. 예. 급하게 준비하신 경우에 대부분 이제 퇴직금을 많이 날리고요. 네. 그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 돈으로 하셨으니까 네. 빚내서 또 창업하시는 분은 그렇죠. 더욱 위험합니다. 그런 말이죠. 창업을 하려는 분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서 좀 점검 요소들을 많이 좀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요소가 10개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사실 뭐 수백 가지도 나열할 수 있는데 오늘은 방송에서 10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10가지 요소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고객하고 같이.
창업 시뮬레이션. 네네. 그래서 창업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창업 절차를 잘 확인하고 있는지, 아이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잘 했는지, 시장 조사는 잘 했는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사업 계획서를 한 번이라도 써보셨는지, 상권 분석을 했는지, 뭐 지금 최근에 어떤 창업과 관련된 트렌드에 대해서 뭐 파악하셨는지, 고객 타겟팅을 명확히 했는지, 마케팅 전략이 있는지, 뭐 직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요소들을 사실 사전에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게끔 만들어도 생존율이 높지 않은데 이마저도 안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린 이 10가지 요소는 사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앞에 소개해 주신 사례자 있잖아요. 얼핏 들어보기에 지금 소개해 주신 10가지 시뮬레이션 중에 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퇴직금, 자본금만 가지고 아이템을 그냥 되겠구나 해서 막연하게 하시다 보면 이런 위험 요소들을 체크하지 못하고 일단 오픈부터 하고 보는 거죠. 네.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그리고 유명한 프랜차이즈들 보면 아주 그 묘한 자리를 탁탁 잡거든요. 네. 별로 실패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 성공률 높습니다. 큰 프랜차이즈들 보면.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사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아침에 한번 가보고 점심 때 한번 가보고 저녁 때 한번 가보고 평일날하고 또 주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내 아이템에 따라서 여기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몰리는지, 내 타겟팅하고 고객하고 잘 맞는지, 이런 것들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보시고 그냥 덜컥 상가 계약하시면 정말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프랜차이즈 유명한 네. 카페 그 회사는 상권 분석을 정말 철저하게 하거든요. 타겟팅에 맞춰서. 근데 이 회사는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정말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곳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고 고객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구름다리를 설치하고, 네. 예, 그러니까 건물주가 구름다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했더니 우리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다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상권 분석을 철저하게 한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거꾸로 낮습니다. 예. 한국말로 이제 목 좋은데 딱딱 찾아가는 거죠. 네. 네. 장옥희 박사님, 그렇다면 네. 궁금한 점은요. 방금 사례자는 고깃집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보고서 자기도 고깃집을 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창업 아이템을 정할 때 유행을 너무 따라가도 안 되지만 유행을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기예요, 타이밍.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면 뭐 대만빵이다, 탕후루다 이런 게, 그러니까 창업이 초기에 도입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참 이제 그 성장을 했다가 성숙기에 들어들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이미 시장에 들어간 진입한 사람들이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에 다다를 때 그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미 늦어요, 너무. 네. 그래서 관찰하는 건 좋지만 이분들은 이미 성숙기를 지나서 빠질 때, 치고 빠질 때 내가 뒤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잘 관찰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창업 자금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그 편의점이나 카페 같으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까요? 네,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을 갖고 있다면 완전 또 다르겠죠. 예. 뭐 걱정할 게 있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기 자본 100%로 하는 건 좀 피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한번 방송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자금 지원 이렇게 쳐보시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나 관련된 산하기관에서 이런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그러니까 저리로 대출해주는 곳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전국에 있으니까 그런 센터에 가셔가지고 내가 내 자본금은 조금 최소화하고 외부 창업 자금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검토한 연후에 그런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시는데요. 사실 창업 비용은 끝이 없어요. 뭐 인테리어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뭐 공이 하나 바뀌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제가 찾아본 게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원한 소상공인은 1년 생존율이 전국 평균보다 30%는 높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지원 뭐 이런 거 찾아서 하면 그렇죠. 좋네요. 그러니까 상담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네. 담당 전문가들이 소위 말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네. 쪽에다가 조언도 해주고 코멘트 해주니까요. 뭐 안 받으실 이유가 없죠. 꼭 서울시 사전에. 지원 소상공인 네. 1년 생존율 94%. 네, 우와, 높잖아요. 이거 뭐, 네. 그래서 전문가랑 반드시 상의하시고 네. 사전에 그런 위험 요소들을 피해 가셔야 됩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창업 비용이 아예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창업 비용요?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 본인 인건비를 빼세요. 본인도 네. 일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배우자와 같이 일한다. 배우자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 쏙 빼시고 그냥 계산하시거든요. 네. 곤란하세요. 네. 네. 그럼 창업에서 자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창업 마인드, 마인드. 예, 적성.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금 뭐 자본금이 탄탄하고 아이템이 좋다 할지라도 사장님께서 사장님 마인드를 안 갖췄다. 이게 적성이 안 맞다. 이런 경우에는 성공률이 또 쭉 떨어집니다. 학교 선생님 마인드라든가 네, 봉급생활자 마인드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철저하게 의뢰 마인드로 가지셔야 됩니다. 고객 마인드. 네. 네. 그럼 수익 목표는 처음에 어떤 정도로 잡고 시작해야 될까요? 직장 다닐 때 봉급받던 수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죠. 원래 이제 창업자는 바닥부터 박박 길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자본과 여러 가지를 투입했을 때 이것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초기에는 많은 것들을 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좀 사전에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초기에는 좀 목표를 좀 낮추셔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다 월급으로 가져가시면요. 좀 경영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투자를 회수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금 더 최소화해서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노하우도 없고 자신감도 좀 모자라고 이런 퇴직자 경우에 이제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어떤가요? 자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건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금 목돈이 있으니까 뭐 새롭게 뭐 아이템 발굴하고 이러기엔 너무 힘드니까 급한 마음에 신문 광고 보고 이게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설명회 딱 가신 다음에 이게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 먼저 딱 하고 그다음에 저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나 가격하고 왔어! 뭐 이러시면서. 근데 저랑 이제 앉아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을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을 했더니만 이게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프랜차이즈 본사 가셔가지고 가계약을 처리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이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게 이제 분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네. 막연하게 그냥 뭐 프랜차이즈 업체에 설명하니까 저렇게만 하면 그냥 대박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무조건 이런 쪽에 혹하셔서 그냥 뛰어드시면 안 되고요. 네. 실제로 가맹본부에서 A부터 Z까지 서비스나 지원을 해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그냥 뭐 가맹본부가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또 주의할 점은 실제로 가맹본부하고 나하고 어떤 계약 조건을 맺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것도 사전에 살피셔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 했더니 프랜차이즈. 근데 돈을 버니까 이게 수익률이 가맹본부로 다 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계약을 파기하고 내 이름 걸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행자님. 그것도 또 다른 방법으로 망하는 길 아닌가요? 네, 망했어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장단점을 사전에 잘 따져보시고요. 이렇게 계약을 처리할지 말지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거 뭐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편의점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맞습니다. 치킨집도 그렇고 네. 뭐 피자집도 그렇고 네,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하면 안 되지만 프랜차이즈도 조심해야 될 게 많군요. 자, 이분도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한 거고 설명회 가서 뭐 바로 가게 갔다고 그러고 그건 뭐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퇴직 후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좀 성급하게 창업을 하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분들처럼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하는 퇴직자가 오면 제가 이것부터 하라고 꼭 권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하시면 창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공개해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지금 말고요. 네. 네. 뭐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장옥희 박사님께서 퇴직 후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꼭 권하는 것이 있다. 네. 그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시겠다고요? 네,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분은 25년 이상 한 직장에 일하셨고요. 현업에서 이제 있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이제 관리자로 이제 일하면서 대외 업무를 약 7년 동안 수행했던 분이신데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고 장기적인 목표를 또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먼저 퇴직하신 선배님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망하는 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도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이분한테 재취업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중소기업 CEO를 직접 이제 만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또 잘 됐습니다. CEO가 굉장히 또 좋아하셨고 인터뷰를 통해서 부사장으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요. 2년 동안 이제 전기 관련 업종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최근에 2년을 거기서 일하시고 난 다음에 예전에 같이 일했던 또 지인을 통해서 선배 일을 또 돕게 된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이제 전기 분야 쪽에. 그래서 돕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회사를 그냥 인수해 버리세요. 그래서 네, 회사 인수도 창업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장기적인 본인의 목표였던 개인 사업을 이제 시작하셨고요. 회사 키우려고 굉장히 애쓰시고 계십니다. 제조업이다 보니까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허를 지금 열심히 따고 계시고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전 회사보다 한 단계 더 지금 도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 분야가 아니었죠, 이 분야. 전혀 아닙니다. 네. 전기 근처도 안 가셨습니다. 근데 원래 개인 사업 창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재취업으로 갔다가 이제 거길 거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늘 현장에서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꼭 권유하는 게 바로 창업을 위한 재취업을 해라. 창업이 목표지만 그 전 네. 단계로 재취업을 네. 반드시 거쳐서 가라. 네. 그래서 내가 그 적성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 분야를 내가 일하면서 돈도 벌면서 확인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또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되고 또 해보셔야 됩니다. 네. 카페 알고 싶으면 카페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네. 매니저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근데 하면 너무 늦나요? 그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네. 노하우 잘 안 알려줍니다. 네.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가지고 그 직원한테 노하우 안 알려주거든요. 메뉴 개발이라든지 직원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꾸 가셔가지고 알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분은 전기 분야가 아니었는데 재취업을 하면서 지식을 쌓았고 결국 선배 회사를 인수했다. 네. 그래서 창업을 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창업을 위한 재취업은 필수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일했던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공략을 하려면 더더욱 재취업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 분야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일하다가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창업을 하면 좋다. 네, 제가 이 사례 주인공은 늘 강의할 때 좀 소개하는 분인데요. 제가 사실 아파트에 살던 집에서 전기 관련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근데 아파트 내에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가지고 검색을 좀 했어요. 전기 관련 문제 해결 뭐 이렇게 쳐봤더니 굉장히 좀 전문가가 딱 눈에 띄어서 당장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문제 해결을 굉장히 빨리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빨리 됐는데 이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 해결 잘하시냐고 봤더니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사실 좀 최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셨대요. 네. 근데 내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자녀가 커서 성장해서 결혼할 때쯤 되면 내가 사장님 명함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 관련 보강해서 자격증도 더 따시고 창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전화기를 끼고 주무신대요. 전기 수리. 예, 왜냐하면 소상공인 분들이 전기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냉장고가 한번 전기가 가동이 안 되면 그날 하루 장사를 망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새벽이고 어디고 밤낮 없이 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 사업의 이제 사장님들이 입소문을 막 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 뭐 밤낮 없이 바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실무 전문가형 사장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은 이제 창업하려면 자금부터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자금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 훨씬 더 성공률을 그렇겠네요. 높이면서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이 많이 창업 자본금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 사무실도 없으세요? 전화번호. 네, 그냥 명함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게 답니다. 사무실은 자기 집. 네. 출동만 하면 되니까. 네. 네. 그런데 장옥희 박사님도 창업을 한 적이 있었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30대 초반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남들 창업해서 대박 내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막상 하려니까 저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청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먼저 한번 내봤어요. 네.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예. 이름 딱 되니까 뭐 신분증 몇 개 하고 나니까 개인 사업자 사장님 명함을 딱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주하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열심히 하고 영업해가지고 3개월 만에 제가 법인으로 전환해서 약 6년간 제가 경영을 해서 실제로 또 창업을 해본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어떤 직종과 또 분석해 주시려고요. 무슨 직종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시에 고려했던 거는 이전에 제가 컨설팅 업체를 했으니까 HR 관련해서 좀 출고 관리 쪽 퇴직 관련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단 내가 한번 독자적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컨설팅 회사. 네, 컨설팅 회사를 제가 실제 했는데 혼자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를 모아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실제 운영하니까 투자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하면 혼자 A부터 Z까지 다 하는 창업보다는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같이 좀 분산시키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창업도 대안이니까 모든 걸 혼자 하시려고 하는 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위험도 분산시키고 같이 좀 하면은 시너지가 나니까 창업 아이템에 따라서 내가 꼭 혼자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니까 투자도 아까 자금도 혼자 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 자금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왕이면은 좀 투자자도 모아봐라.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자, 장옥희 교수님. 네. 자본 기술 다 있어도 창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고 네. 자본은 부족해도 야 창업해라 하고 등 떠무는 경우가 있고 좀 둘 갈라지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말리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본 기술 다 있어도. 창업 적성이 안 맞는 분이세요. 예시당초 고객 만나는 게 이제 꺼려지고. 당신은 그냥 봉급생활자 하세요. 네, 이제 그런 건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흐릿하신 분. 그러니까 내가 원금을 투자했을 때 자금 투자했을 때 언제 회수하고 내가 지금 자산이 어떻게 굴러가고 투입한 것 대비 올해 이번 달에는 내가 직원 월급을 언제 줘야 되고 이런 돈에 대한 좀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데 네. 그게 그냥 없으신 거예요. 그런 분 절대 안 돼요. 있죠. 그런 사람이 예, 있죠.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번 창업했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템을 그냥 10년 뭐 20년 울커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식업 같은 경우도 메뉴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세월아 내월아 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부지런하신 분. 네. 메뉴 개발 열심히 하고 아니 개발하시는 설렁탕 대박 나면 설렁탕 30년, 50년, 70년 가던데 메뉴 개발 안 하고. 안 돼요. 그래도 끊임없이 실제로 식자재를 신선한 데를 어디서 공급받고 네. 유통 마진을 어디서 빼먹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마케팅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점포를 내가 더 어떻게 확장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사실은. 그런 말이죠. 자본은 좀 부족해도 당신은 창업하세요. 이렇게 등 떠미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 주인공처럼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하신 분. 그다음에 고객이 명확하신 분. 유통망이 있어서 내가 이걸 너무 그 시장을 너무 잘하는 분. 이건 여담인데요. 건물주.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해보셔도 크게 뭐 문제될 게 없다. 부담 적게. 네. 그래서 내 것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사실 창업이 쉬운데요. 아이디어와 성의만 있으면 네.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 100%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창업 지원해 주는 것도 좀 알아보고요. 중앙정부에서 해보는 것도 알아보고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도 교육도 받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탄탄히 하시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보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앞에서 너무 유행 따라가는 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전망 좋은 창업 분야 몇 개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25년간 일하면서 대박 나는 창업 아이템을 단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 왜요? 아이템은 몰라서? 아니요. 그런 아이템 비밀로 자기만 하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존재를 안 한다. 유망 아이템 그런 거 쫓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포화 상태라고 할지라도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써서 실제로 타겟이 명확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타겟팅과 실제로 내가 언제 회수하고 자금에 대해서 내가 이걸 고객 확보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뭔가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가 좀 대박나는 아이템이지 실제로 뭐 남들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쫓아갔다가는 망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말이죠. 됩니다. 질문을 좀 바꿔서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처음 창업하시는 분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네.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요식업이실 거예요. 그렇죠. 뭐 라면집이다, 분식집이다, 분식집이다 뭐. 네네. 근데 소자본으로 생각하면 이제 자기 자본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수중에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순수하게 5천만 원 갖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점포에서 요식업밖에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것을 좀 대출을 좀 받는다든지 정부 자금을 좀 활용한다든지 하면은 좀 자본금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건설 시행사 같이 하란 말이에요. 건설 시행사 자기 돈 별로 갖지도 않고 여기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아니 그렇지 않고요. 몇천억짜리 가다가 실제로 망해먹는 실제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고민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네. 아이템 문제가 아니라 창업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늘 말씀하시는 게 아이템 분석은 끝났고요. 제가 자금이 좀 융통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만 100% 갖고 하는 건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미국이나 영국 보면 그런 트리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이제 대주는 우리나라도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오디션. 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는 네. 중앙정부도 하고요, 지자체도 하고요, 금융 관련 기관도 하고요, 관련된 협회나 단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이렇게 나열하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네. 나와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런데 가셔가지고. 예.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협회나 단체 가셔서 그 자금만 따오고 실제 창업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실제로 창업 오픈까지 꼭 아니, 창업 가셔서 안 하면 돈을 다시 회수해 가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럼 자기 그냥 생활 자금으로 써도 돼요? 아니요. 생활 안정자금이 아니라 요즘은 지금 정부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대회에 나갔을 때 실제로 부상으로 주어진 금액을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요. 네. 자금만 활용하지 않고 그 금융기관이나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그런 뭐 좀 자문이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창업해 보신 분이 몇 분 의견을 주셨어요. 5694님인데요. 10여 년 전 명퇴한 뒤에 이곳저곳 사업 구상 중에 들렀던 조그마한 제조업체를 방문하였는데 기계 소리가 따각따각 움직이는 소리, 돈이 떨어지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당시 시장 조사도 없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말도 없이 여가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헝그리 정신으로 남과 다르게 해야 됩니다. 남들 놀 때 같이 노는 게 아니라 남들 놀 때 일해야만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여유가 찾아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하는 조용한 청취자입니다. 네, 10년 전에 그렇게 용기를 내셔가지고 지금은 안정된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네요. 네, 10년을 버텼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요. 네. 조용한 청취자라고 하셨는데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뻗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식구님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창업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내 것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노하우가 쌓여서 하나 둘씩 내 곁으로 옵니다. 네, 본인만의 노하우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남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써놓은 거는 네. 체화가 잘 안 되잖아요. 본인이 네. 실제 발로 뛰셔야지만 체화될 수 있습니다. 네, 장옥희 박사님 네. 끝으로 창업을 위한 성공 전략 한마디만 정리해 주신다면. 네.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역시 창업 준비할 때는 창업을 위한 재취업을 반드시 해보시고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다리 재취업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창업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시켜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남들 많이 하는 카페, 치킨집 이런 거는 역시 굉장히 레드오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포화 상태입니다, 시장이. 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그 아이템을 선정하셨다면 차별화 전략을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월요일 이 시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인 장옥희 박사와 함께 창업과 관련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아까 내드린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2022년 치킨 가맹점 수를 넘어서서 프랜차이즈 전체 3위가 된 가게는 무엇일까요? 주변에 정말 많죠? 박사님 정답은요? 카페입니다. 네, 2번 카페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주셨고요. 네, 수제비님 정답은 카페입니다. 저는 카페를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쉬고 있답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유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 망해 나가는 집도 많죠. 그럼요. 네, 3883님 저는 카페를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쉬고 있답니다. 네, 6170님 정답 2번 카페. 땡가 커피, 땡티 커피, 땡다방 등 저가 보급이 많아졌네요 해주셨습니다. 7756님 정답은 카페입니다. 제 지인도 무인 카페 2개나 개업했네요. 무인 카페 이것도 새로운 도전이죠. 이것도. 네. 뭐 요즘 또 트렌드니까요. 네. 네. 자, 7564님 예전에 카페에서 일할 때 키위 주스에 키위 씨 빼달라는 손님이 계셨어요. 유유. 그거 뺄 수 있나요? 힘들죠. 2909님. 네. 정답 카페로 찍었습니다. 퇴근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6195님. 카페. 즐거운 한 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놀새 오늘도 감사히 잘 듣고 있네요. 네. 3883님 그리고 6170님 두 분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883, 6170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또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장 박사님. 네. 다음 주 월요일 또 좋은 말씀 기다려도 되죠?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구노사정위원회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님 장옥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